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빠른 사춘기 키 성장은 괜찮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춘기가 빠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많이들 방문을 하십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10 가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키죠. 그래서 사춘기가 빠르면 어른 키가 작아지나요? 키가 왜 잘 안 크나요? 또 왜 지금 잘 크는 것 같지만 뭐 성장판에 어떤 영향을 줘서 사춘기가 빠를 때 안 크게 되나요? 잘 크는 거 아닌가요? 많이 여쭤보시고요. 성조숙증도 많이 들어들 보셨죠? 조기 사춘기와 성조숙증이 뭐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내가 조금만 일찍이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로서 체크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초경을 우리 아이가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상황이다. 미리 좀 예측해서 상황을 대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여쭤보시고요. 또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있을까요? 혹은 이런 치료는 성조숙증이라면 꼭 해야 되나요? 또 보험이 될까요? 금액은 얼마일까요? 또 성장과 억제를 병행한다고도 하던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춘기에 나쁜 음식은 피할 음식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잘 크는 아이 아무 걱정 없이 정말 흐뭇하기만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사실은 사춘기가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춘기가 빠르다는 것은 사실은 성호르몬이 그 나이에 비해서 높다는 거예요. 내 성호르몬이 높다면 우선은 잘 크는데 뼈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성장판도 빨리 닫혀서 최종 키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유전적인 기대치보다 못 크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초경을 하면 그럼 키가 이제 안 자라나요? 초경 후에 키가 얼마나 자라나요?" 하고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처음에 아이가 가슴 발달, 전몽울이 생기고 나서 급성장을 해요. 키가 잘 크고 나서 초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한 6 에서 7 센티 정도가 키가 크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초경을 하는 시점의 뼈 나이에 따라서 뼈 나이가 쪼끔 어린데 초경을 했을 때는 쪼끔 더 자랄 수도 있고, 아주 마른 아이들은 초경을 쪼끔 늦게, 겉으로 보기는 늦게 하지만 사실 뼈 나이가 좀 진행되어 있다면 초경 후에 또 한 4-5 센티밖에 안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쪼끔 보통 평균은 6-7 센티가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한 154 센티 정도에는 돼서 초경을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여아들의 평균 키 161 센티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떤가? 변성기가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키가 얼마나 남았나? 혹은 이제 우리 아들이 앵모가 났는데, 혹은 콧수염이 꽤 났는데 이제 키가 얼마나 자랄 건가 하고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사실 초경은 딱 그 이벤트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다 잘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들은 뭐 언제 뭐 콧수염이 더 났나, 변성기가 언제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자녀 키를 유추할 수가 없고, 반드시 골연령을 통해서 그나마 자녀 키가 얼마나 더 클 건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다 뼈 나이 성장판 검사를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뼈 사진을 찍어 보면 손에 아주 작은 화골액들도 있고, 그 크기와 모양, 동그란 정도, 혹은 성장판의 그 공간, 열린 정도, 아주 섬세한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이 아이는 뼈 나이가 얼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전체 자랄 수 있는 키의 몇 프로를 자랐기 때문에 현재 키를 유추하면 최종 키가 얼마 정도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이면 다 키가 작나? 우리 뭐 큰아들은 좀 사춘기 빨랐는데도 키가 너무 잘 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일반화된 상황은 아닌데요. 사춘기가 빠른데 진단할 때 사춘기가 빠르다고 진단받았을 때 월등하게 이미 키가 큰 상황에서 사춘기가 빠른 경우에는 최종 키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춘기도 빠르고 현재 키가 월등하게 작은 아이는 최종 키는 사실 월등하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을 진단받을 때는 또래보다 꽤 커요. 한 5cm, 7cm 더 큰데 이런 아이가 사실 성장이 빠르게 사춘기가 진행을 한다면 부모님의 유전적인 키보다 한 3-4cm는 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진단할 때는 조금 크고 또래보다 최종 키는 어른 키는 조금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가 빠른 것이 과연 성장판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또래보다 이렇게 큰데 왜 최종 키가 좀 작을 수 있단 말인가? 성장판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 긴 뼈의 끝부분에는 이 성장판, 연골로 된 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하면은 이 혈관을 통해서 이 혈류 순환을 통해서 많은 영양소들이 이 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뼈에서 결국은 이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를 잘 자라게 합니다. 이 연골세포를 자라서 성장판의 뼈를 길게 하는 데는 수천 가지의 인자가 작용을 해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무슨 영양소, 아연, 단백질 많은 것이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사실은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성호르몬은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를 아주 잘 자라게 해서 긴 뼈를 쑥쑥 자라게도 하지만 결국 이 연골이 골아되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성호르몬이 그 나이에 분비가 되어야 되고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빨리 자라고 끝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우리 아이를 뭘 더 신경을 써야 되나? 성장 단계별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 미취학 연령, 어릴 때는 영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영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잘 먹는 대로 잘 크게 됩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때는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상당히 폭풍적으로 많이 분비되게 되면서 이때 많이 자라게 됩니다. 여자애들 뭐 한 2년, 3년 동안에 거의 한 20cm, 남자애들은 2-3년 동안에 한 30cm 가까이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추이로 봐서는 과거에는 조금 마른 아이들이 천천히 사춘기 기간도 조금 오래였다면 요즘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앞당겨지고 사춘기의 기간도 조금 한 2년 정도로 짧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춘기 동안에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밸런싱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닫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호르몬도 적절해야 되지만 성호르몬도 과하지 않게 분비되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키를 아주 충분한 기간 동안에 잘 자라게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병원에 가서 조기 사춘기 진단받은 경우도 꽤 많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도 굉장히 조금 내면서 병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조기 사춘기가 그냥 빠른 조기 사춘기인가 아니면 성조숙증인가?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자에서는 가슴 몽울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남자아이에서는 음모도 아니고 변성기도 아니고 고환의 크기가 4cc 이상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연령 9살에서 한 12살 정도에 시작이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빨라서 여자아이에서 8세 전에 몽우리가 생겼을 때 남자에서 만 9세 생일 전에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커졌을 때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한 1년 정도 늦게 예를 들어서 우리 딸아이가
한 8년 3 개월, 8년 5 개월에 가슴 몽우리가 생겼다. 요 한 8 세에서 9세 사이에 가슴 몽우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조기 사춘기. 남자도 한 9 세에서 10세 사이에 고환이 커졌다라고 하면 이것을 조기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조기 사춘기면 그러면 괜찮을까? 사실 이 뭐 7년 뭐 364일 혹은 뭐 거기서 뭐 8년 뭐 1 개월 이런 뭐 요 차이는 그냥 사람들이 정한 정의상의 차이예요. 그리고 뭐 8세 전에 몽우리가 생기고 빠르면 보험을 해 주고 이런 보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지,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내가 8세 전에 몽우리는 생겼지만 나왔다 들어갔다가 하다가 한 1 년, 1년 반 후에 다시 생겼더라.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8년 뭐 1 개월, 2 개월에 가슴 몽우리가 생겨서 조기 사춘기로 진단받았다. 그럼 이건 괜찮은 것인가? 이것도 또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은 아주 미묘한 한 끗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내가 사춘기를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보통 막 짜증도 늘고 예민해지고 이러면 사춘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품이 너무 성격이 너무 좋은 아이는 짜증도 없이 뭐 예민함도 없이 사춘기가 접어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왠지 피지, 코다 이마다 피지가 조금 생긴다, 혹은 정수리에 좀 냄새가 난다. 좀 더 진행했을 때는 물론 여드름까지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으로도 조금 사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춘기가 막 시작되면서 특히 이 안드로겐이, 이제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안드로겐이 분비되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두피의 피지가 증가되게 되면은 이 두피의 정수리에 특히 피지선이 많으니까 약간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피지가 증가되면 모낭균이 피지를 더 많이 분비를 하고 이 분해된 부산물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또 겨드랑이에서도 땀샘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성호르몬에 의해서 이것이 좀 더 냄새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증상으로 이런 증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정의상으로는 사춘기의 시작이 뭐 몽울이지만 여자아이에서도 딱딱한 몽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경우, 그 이전의 아이가 뭔가 가슴이 조금 찌릿찌릿한 느낌이 난다, 혹은 스치면 조금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이에게 말을 해 줘야 돼요. "네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남한은 정의상으로는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커져야 사춘기의 시작이지만 이런 뭐 4cc를 부모님이 알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도 목욕탕 같은 데서 아빠가 보셔서 메추리알 까놓은 정도의 크기 이상이 되면, 그리고 그 음낭이 약간 핑크색으로 조금 옅어지면서 색깔이 약간 분홍색처럼 핑크색으로 되면 사실은 사춘기가 조금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변성기는 사춘기가 상당히 시작된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이가 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인제 곧 초경을 하나, 몇 달 후에 초경을 하나,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냉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 질점막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고 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비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이런 에스트로겐이 질점막의 외음부에 이런 분비를 자극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냉이 뭐 투명하고 끈적한 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뭐 초록빛이다, 냄새가 아주 뭐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 혹은 뭐 치즈같이 이렇게 뭐 미끈미끈하고 허연 게 분비물이 많다, 이럴 때는 세균성 질염일 수 있지만, 사춘기 전에 초경하기 한 6 개월 전쯤 하여서 이런 냉이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예측하는 증상 이런 것은 뭐 쉽지는 않지만, 보통은 가슴 몽울이
생기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후 정도에 초경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최근 1 년에 너무너무 잘 자랐다, 혹은 질 분비물이 증가한다, 그리고 유방이 꽤 커지면서 막 압통도 있다, 이럴 때에 조금, 그리고 음모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딱 몇 개월 후에 초경을 한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음모나고 거의 한 1년 정도 내외에서는 초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다거나, 혹은 배를 통해서 복부에서 초음파를 해 봤을 때, 이런 방광을 잘 소변을 채우고 검사했을 때 어릴 때는 이렇게 종이짝 같은 이제 자궁이 초경 전에는 상당히 자궁 내벽이 두터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정말 안 먹는 아이가 정말 꽤 요즘 와서는 잘 먹는다, 또 그렇게 안 자라던 아이가 최근에 와서는 막 1년 한 달에 1 센티씩 잘 자란다, 이것도 사춘기가 꽤 진행을 하고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셨는데, 그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 요즘에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 초경이 빠른, 사춘기가 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굉장히 빠른 아이들에서는 사춘기 지연제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약은 거의 1986 년대부터 사용은 되었고요. 우리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어떤 성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물질이 나와서 성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외부에서 이런 억제제라는 주사약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약이 들어가서 대신 이 수용체에 딱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늦추는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슴 몽우리가 나왔던 것도 좀 풀리기도 하고, 가슴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질 분비물도 많았던 것이 줄어들기도 하고, 발기나 남아의 고환도 조금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억제의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이 치료가 보험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것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조숙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8세 전의 몽우리, 남자 9세 전의 고환이 4cc 이상인데, 부모님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요즘에는 의사가 판단한 이런 기록지가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25 년부터 나라에서 바뀐 이런, 반드시 이 기록이, 병원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병원에 와서 검사했더니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빨라야 되고, 성선 호르몬을 검사를 했는데 이 최고치가 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여자가 9세 전에, 남자가 10세 전에 이런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를 할 때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9세 전 보통 8년 6 개월, 8년 10 개월 되면 여자아이들 많이들 데리고 오세요. 남아들도 9세 전에 일단 검사부터 해 보자, 보험이 되니까 검사부터 해 보자. 근데 사실은 몽우리도 없는데 9세 전이라고 해서 다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기준이 모두 다 만족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서 하는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조숙증일 때 과연 이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가장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빠른 아이들,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7세 미만의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해 줘야 됩니다. 질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남자아이도 9 세가 안 됐는데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다, 꼭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가 8년 6 개월에 진단을 받았다, 내가 조금 놓치고 늦게 병원을 가서 8 세는 넘었지만 벌써 사춘기 가슴 발달이 3 단계, 4 단계이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면 이것도 치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자마자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조숙증도 빠르게 진행하는 성조숙증과 천천히 진행하는 성조숙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한 3 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
아니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보고 다시 한번 상황을 검토해 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3개월을 기다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계속 진행을 한다면 사춘기 늦추는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으나 우리가 뭐 성호르몬 수치가 LH 수치가 5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 수치가 7이다, 8이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또 진행 속도가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아이들, 다시 풀리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본 이후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이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가 키를 엄청 키우지 않을까, 사춘기 진행이 빠르면 성장판 빨리 닫히니까 조금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이 사춘기 억제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가 성호르몬이 너무 높고 뼈가 자기 나이보다 한 1년, 2년이 빠르다. 그럴 때는 이 억제를 하는 것이 키에 대한 이득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키에 대한 효과도 확실한 것은 빠른 성조숙증 8세 혹은 한 9세 전에 치료를 한 경우에 키에 대한 성장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9세, 10세 이럴 때의 사춘기 억제제는 사춘기를 늦추는 효과는 있는데 키에 대한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씩은 주위에 보면은 억제 주사와 성장 주사를 병행을 한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키를 잘 키우자면 뭘 잘 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억제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조숙중 때는 성호르몬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성호르몬 억제를 하는 와중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감소하는 경우에, 그래서 예측되는 성인 키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억제를 하면서 성장 치료를 같이 해서 최종 키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효과가 상쇄되거나 너무 독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애들에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사춘기는 빠르고 키는 100명 중에 5번, 10번, 15번 이런 아이들에서 성장 주사를 적절한 시기에 병행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뭘 잘못 먹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빨리 사춘기가 왔나, 피할 음식이 무엇인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조숙 중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우리가 먹어야 되긴 하죠. 아이가 에너지를 얻자면 탄수화물 먹어야 되지만 너무 흰쌀밥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체지방이 많아지고 비만이 되면은 사춘기가 간접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너무 흰쌀밥, 흰빵, 라면, 떡볶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정제된 거,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도 성장에 아주 중요해요. 꼭 우리 아이가 고기 먹여서 그래서 조숙증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진 거, 그리고 인스턴트 그건 가공육 이런 것들은 조금 포화지방이 많은 단백질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진 이런 것도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과일 채소는 가능한 많이 먹여야 되고, 액상 가당이 많은 음료가 성조숙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 꽤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고 입증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당 음료는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당분, 고지방이 있는 거, 인스턴트 식품은 줄여야 되고, 아주 건강한 식사가 가장 무난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식품 중에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몸에 사실 굉장히 이런 색깔이 많은 이런 성분들이 성인들에서 건강에 굉장히 다 좋은 음식이긴 한데,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콩에 많은 이런 성분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서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나 사춘기 성호르몬을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또 참깨나 이런 리그난 성분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성분이 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을 내원한 성조숙증 아이들에서 그런 아이소플라본 농도를 조숙증이 아닌 아이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아이소플라본 제니스타인 이런 성분이 상당히 이제 높았던 것을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사실 사춘기를 조금 앞당길 수가 있기는 있으나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적절한 정도의 음식은 다 괜찮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보다 상당히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단위 100g당 많이 든 것이 이 플렉시드라고 하는 아마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몸에 좋으니까 뭐 샐러드 드레싱에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콘플레이크 먹을 때 시리얼하고 같이 넣어서도 먹고 요거트에도 넣어서 먹고 하는데 조숙증이 있는 아이라면 조금 조심하도록 하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의 두부 이런 거 먹어야 되지만 아주 어릴 때에 결정적으로 어린 나이에 한 3-4세 이전에 두유를 아주 많이 먹은 경우에 조금 나중에 조숙증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고 또 괜찮다는 연구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참깨 뭐 그런 참깨 성분에도 아까 리그난 성분에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성분이 좀 있고요. 콩 성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리류 종류에도 있는데 아주 함량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이가 먹는 정도의 함량에는 그냥 그럭저럭 다 먹여도 된다. 두부, 우유, 계란 하루에 1-2개 먹여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너무 막 지금 막 5살 6살이 다 걱정하면서 병원에 찾아와요. 엄마가 "내가 사춘기 빨랐으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출생 시에 아주 저체중으로 태어났는데 부당경량화라고 해서 이런 아이가 고대로 날씬한 체형이 아니라 갑자기 체중이 굉장히 비만으로 된 경우에 나중에 사춘기가 조금 빠를 수가 있고 부모님께서 많이 빠르셨던 경우에 아이도 조금 빠른 체질을 70-80%가 타고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찌감치 어떤 사춘기의 징후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너무 우려하지 말고 한 번쯤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비만이 무엇보다 집에서 관리를 한다면 가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춘기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표준 체중 관리.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것은 체지방이 많을 때 성호르몬이 더 활성화된다. 제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뇌에 가서 렙틴이라는 것도 지방층이 많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 성호르몬도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도 더 잘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식이에서는 영유아 시기에 너무 막 두유나 이런 것을 많이 먹일 필요는 없다. 아마씨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그리고 매일같이 뭐 낫또를 굳이 뭐 매일같이 먹는다거나 뭐 너무 과하게 먹을 필요 없고 아이들에서 농축된 뭐 석류즙이다, 홍삼 뭐 액기스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비만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은 뭐 비만을 관리함으로써 체지방이 적을수록 사춘기는 늦어질 수가 있고 또 성장판도 자극하고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 더 잘 증가되고 또 환경 호르몬이 사실은 사춘기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이 환경 호르몬들은 지방층에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지방층이 적을수록 이런 것들을 많이 배출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노출이 되지만 날씬하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시간은 없지만 하루에 30분 주 3회는 필수적으로 운동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핸드폰에선 이거는 아주 극소수의 논문에서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가 뇌에 가서 성선 호르몬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 조금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과 사춘기 조숙증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미세먼지, 대기 오염도 심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환경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플라스틱 사용도, 캔 음료도, 여러 가지 뭐 대기의 상황도, 중금속도 뭐 다 많이들 노출은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어쨌건 이 환경 호르몬은 다른 장기보다는 특히 생식기와 갑상선에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연하게 연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 호르몬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이 비스페놀 A 같은 거, 동조린 캔 뭐 최소화하는 거, 사오며 랩 조심하는 거, 플라스틱 제품, 말랑말랑한 이런 모든 유화제, 특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 뭐 여러 가지 뭐 프린팅이 많이 된 옷들, 뭐 저가의 뭐 슬리퍼, 뭐 이런 모든 것들, 아이들에게 뭐 머리 염색, 뭐 주방 세제도 잘 씻어내야 되고, 농약도 잘 씻어내야 되고, 방부제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린 과일, 수입 과일들에서 방부제, 보존제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명심해야 될 것은, 빠른 사춘기가 우선은 잘 자라지만 성장판이 훅 빨리 닫힐 수 있다. 잘 크는가 했더니 한 1-2년 훅 크고 성장판이 많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사춘기 억제 치료는 진단을 받자마자 성조숙증의 기준에 합당해서 성조숙증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대성통곡하고 뭐 암 선고 받은 것처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성조숙증은 천천히 진행하는 성조숙증과 빠르게 진행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계속 빠를 때만 치료를 고려하면 되고, 생활 속의 관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체지방이 많지 않게 운동하는 것과 조금 집밥 그리고 한식 위주의 건강식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조숙증과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막 여기저기 인터넷 찾아보고 맘카페에 들어가 봤을 때 막 점점 걱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막 수많은 성장 클리닉이 난무하고 수많은 맘카페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있는데 요즘에 조금 과다한 공포심이 조장되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조숙증의 기준치가 조금 우리나라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진단 자체가 벌써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가슴 몽우리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비만인 여자아이들은 몽우리가 없이도 또 사실 사춘기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피 검사의 수치도 성선 자극 검사라는 것을 해도 어떤 아이들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도 너무 체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억제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괜찮았다고 완전히 괜찮은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뼈나이의 검사도 그래요. 성조숙증 진단에 뼈나이가 좀 1년 빠르면 이거는 뭐 조숙증의 한 가지 기준 요소가 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뼈를 더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또 뼈나이의 판단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성조숙증 진단받았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사실 제가 재언하는 이 신문에서도 칼럼에서 재언을 했지만, 나라에서도 정말 어떤 식품에는 성호르몬이 어떤 게 있고 좀 더 명확한 식품 속에서의 규제와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성장 클리닉을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너무 마음속에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뭇잎, 네, 네, 여기
질문이 들어온 것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딸아이가 나뭇잎에 님께서 딸아이가 사춘기 검사를 했어요. 호르몬 수치가 2.5로 성조숙 중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일도 11월 생이고 아직 이제 만 8세거든요. 아직 저는 애가 너무 아기 같은데 말하는 거는 중학생 사춘기 같아요. 어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성선 자극 검사를 해서 아직은 수치가 2.5였는데 뼈 나이가 지금 보면은 성 물론 서너 가지의 기준치를 다 만족을 하면 좋지만 정말 가슴이 너무나 빠르게 나오고 다른 피지 분비도 많고 뼈 나이도 빠르고 그렇다면은 사실 한 3개월 정도는 추이를 보다가 너무 빠르다면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치료를 해서 충분히 이 또래 아이와 사춘기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한 3개월 최대 6개월까지 지켜보고 치료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의학도서관님. 네. 최근 성소숙들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의사로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도 원인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체지방이 많은 아이들이 빠른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먹는 식품 속에 뭔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떤 식품은 정말 좀 조심하고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좀 더 규제를 하고 가이드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미세 플라스틱도 환경 호르몬은 사실은 비중으로 치면은 아주 큰 비중은 아니지만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생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을 줄이고 아이들의 도시락 용기나 아이들이 먹는 여러 가지 그릇들 최대한 집에서 먹는 그릇들은 유리로 적어도 용기 자체는 유리로 되거나 스테인리스로 되거나 이런 것들로 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하나의 프탈레이트 성분 하나 정도가 되지만 많은 환경 호르몬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김현님, 네.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는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저희 비욘디에서 제가 지난 아마 한 1년쯤 전에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제품이 있고 1개월 제형, 3개월 제형, 6개월 제형 여러 가지 아주 정확하게 이제 한번 비욘디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는 사실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주사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방접종처럼 주사를 맞게 되면 성조숙증 아이들에서 성호르몬이 점차 정상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늦추는 먹는 약이라는 것은 아직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남아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음식으로 율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다지 효과가 사춘기를 늦추는 효과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 카자님. 룸 스프레이 방향제 제품이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되는 건가요? 네. 후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전에 한번 1시간 동안 이 비욘디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방향제 중에서 티트리 오일과 라벤더 향이 있는 그런 향 성분이 사춘기 조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해외에서 꽤 몇몇例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요. 꼭 아이에게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두부 먹여야 되고 음식 뭐 먹여야 돼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방향제 안 썼으면 좋겠고요. 살짝씩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전기 제품으로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우리 집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도가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코를 통해서 가면 코 안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성선을 자극하는 이것이 바로 코 뒤로 해서 뇌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조숙증을 일으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용은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민감도가 달라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네. 그다음 시니머니 님. 초2인데요. 여성조숙증 검사를 했는데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이 LH 피크 지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해당 검사 결과값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음. 네. 우리가 성호르몬이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면 아무 때나 한 번 딱 피검사를 병원에서 해 봐도 LH 성호르몬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근데 사춘기가 초기에 시작될 때는 아무 때나 검사를 해서는 수치가 진행은 하는데도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파도 치듯이 분비가 되는 상황에서 어 마치 낮을 때 검사를 해서 '괜찮은가?' 이렇게 방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선 자극 검사라고 해서 좀 의심이 된다면 한 번 피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0 분, 30 분, 45 분, 60 분, 90분 적어도 1 시간 반에 걸쳐서 성선 호르몬이 최고로 분비될 수 있는 자극을 준 후에 그 호르몬 수치의 LH 최고치가 5 이상이 되면 앞으로 쭉 진행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높다고 해도 호르몬 치료를 바로 하지는 않고 이 아이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사춘기 늦추는 주사 치료를 하면 몽울이 나왔던 애가 한 번, 두 번만 주사를 맞아도 몽울이가 풀려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섣불리 치료는 들어가지 않고 그 전문의 선생님이 판단을 하고 부모님과 다시 상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괜찮을까요? 네. 그다음 네. 권님께서 "조카 아이가 키가 작아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지금 초등학교 5 학년인데 아직 생리를 안 합니다. 요즘은 생리를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키 성장 때문에 맞았던 주사 때문일까요? 생리를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까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까요? 사춘기를 늦추는 주사를 맞았을까요? 모르겠지만 지금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사춘기가 아주 빨라지지도 또 아주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5 학년 정도의 서울 지역 아이들은 한 5 학년 후반, 초학 6 학년 초 정도의 생리를 많이 하긴 하고요. 전국은 한 6 학년 정도의 전국의 아이들로 보면 제가 한 35만 명 분석을 해 봤을 때 그래도 12살 조금 넘어서 6 학년의 평균 생리를 하는데 5 학년의 생리 안 했다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리를 늦은 거 아니고요. 아주 뭐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지 않고 괜찮습니다. 근데 생리를 뭐 13 살, 14 살이 돼도 생리를 안 한다. 근데 우리 아이가 물론 한 40 킬로도 안 되고 체중이 아주 작다면 생리를 늦게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늦다면 한 번쯤은 소아 내분비 전문의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네. 네. 그다음 원장님 성조숙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유전성 질환일까요? 유전성 질환이라고까지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유전자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병 뭐 아주 막 희귀한 이상한 질환 이게 아니라 그냥 생리적으로
부모님의 유전자를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타고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춘기가 빨랐을 때 아이도 그런 사춘기가 좀 빠르게 되는 유전자를 타고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아이도 70% 80%큰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괜찮은데 아이가 성조숙증이 심각하게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물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에 뇌에 물혹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많이 빠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 미세한 유전자가 살짝 아미노기 하나만 그 치환이 되어도 많이 빨라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질환은 아닌데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성조숙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따로 제가 1 시간 정도 비욘디에서 그전에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수백 가지의 원인은 있고 그러나 나쁜 원인 막 뭐 종양이다 뭐다 부신 뭐 성기증후군 호르몬 효소의 문제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사실 성조숙증의 거의 한 90% 정도는 크게 나쁜 원인은 없지만 운명처럼 그냥 조금 빠른 체질을 타고났다.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달라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 사람, 늦게 진행하는 사람 생체 시계는 다른데 단 그렇게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빠른 것을 놓치고 나서 아이 혼자 정말 괴롭게 마음으로 힘들게 조숙중 친구들과 다르게 너무 빨랐던 그 학교 생활을 견디는 것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한다면 한 번쯤은 병원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모아서 또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